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임박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2기 출범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요. 취임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혹한이 온다고 예보가 됐어요. 네. 그래서 40년 만에 취임식도 실내에서 열리게 될 거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20일 취임식은 원래 수십만 명이 운집한 대규모 야외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이 예보되면서 실내 행사로 전격 변경이 되었는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리는 것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이후 40년 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가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사 장소가 국회의사당 2층에 있는 로툰다 홀로 변경이 될 것인데요. 예. 로툰다 홀 같은 경우는 최대 600명이 수용할 수 있다라고 전해졌지만 40년 전에 취임식에서 실제로 96명만이 초청이 됐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포된 입장권은 25만 명인데요. 네.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누가 이 취임식에 참석할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세계 인사들이 나올지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세계 인사들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 이들의 면면이 어떤지 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확정된 이후에 가장 재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예. 회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주목을 받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취임식 전후 다수의 일정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마트 미국 법인 지주회사 PK 리테일 홀딩스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슈퍼마켓 체인 및 유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현지에서 외형을 확대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민간 가교로서 본인도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가지고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쿠팡의 창업자 예. 김범석 의장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뿐만 아니라 만찬 무도회까지 모두 참석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발탁을 한 알렉스 웡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쿠팡 INC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정책 관련 총괄 임원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협력 분야에서 쿠팡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혹한이 찾아온 걸 두고 다소 상징적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 네. 같은 이 거센 통상 압박을 예고를 했기 때문인데 결국 이런 게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또 결국 혹한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참 안 좋은 영향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요. 국내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그 분석에 따르면요. 예. 최대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약 65조 원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각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 역시 우리에게도 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멕시코 같은 예. 경우는 미국의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구축해 놨습니다. 근데 멕시코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구축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철강, 가전 산업들이 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 사실 취임도 하기 전에 조선업계에서는 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잘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 협력을 또 거론하기도 했거든요. 조선업계에서는 또 청신호가 될 거다. 호황을 누릴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산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조선업계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국내 조선업체 빅3가 지난해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지금 전망이 밝은 상황인데요. 지금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이라는 추세적인 요인
전망까지 합쳐져 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추가적인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이제 화석 연료 예. 기반 산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 액화 천연가스라든지 LPG에 대해서 수출을 미국이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운반하기 위한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LNG와 LPG 운반을 하는 선박을 갖다가 생산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 선박의 유지 보수 정비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선업이 크게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환율 얘기도 짧게 해볼 텐데요. 네. 지금 뭐 환율이라는 게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이 원달러 환율이 네. 1,500원 천장을 뚫을 것인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한때는 1,500원,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다가요. 예. 지금은 1,450원대로 좀 안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뭐 100여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명령이 발표될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지금 고유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이 서명이 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환율이 급반등을 해서 달러당 1,500원 가까이 근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관건은 얼마나 그 관세를 높이느냐에 예. 따라서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민을 얼마나 통제를 하느냐 예. 이런 정책들이 미국의 물가를 상승시키고요. 그러면 미 연준의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달러 강세를 유발해서 이것이 원달러 환율을 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수는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요. 원달러 환율 수준은 장기적으로는 또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어서 아마 1,400원대 중반 정도에서 그래도 유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더 떨어질 여력은 없는 건가요? 더 떨어질 여력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그런 이민 통제 정책 뭐 이런 것들이기 예. 때문에 더 떨어질 여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중 무역 분쟁 사실 심화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중국과의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이랑 조만간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요, 양국 간에 여러 현안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 패권을 주도하는 AI 산업에서 두 나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갈등이 조정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이거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기 때문에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대중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악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요, 대선 공약으로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자산화 등을 네. 내건 바가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취임을 하루 앞두고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1억 5,855만 원에 네. 달하는 19일에 비트코인 최고가가 그러네요. 되었는데요. 이게 지난 12월 17일에 세웠던 종전 최고가를 33일 만에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화하겠다, 자신이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이고요. 예. 실제로 뉴욕 타임스에서는 5년간 비트코인 100만 개를 미국이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하겠다라는 것을 논의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서 비트코인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우리 네.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